이제 5월 18일 광주에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아까 말씀드렸죠. 광주 5.18 사태는 딱 10일 동안 있었어요. 10일 동안 있었는데 앞쪽이 중요해요. 앞쪽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대충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시면서 좀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18일 전남대 정문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이거 뭐 계엄 철폐하라고 했더니 또 계엄을 확대하냐 정부도 막 이러면서 이제 전남대에서 시위가 있었고 이 시위대가 금남로까지 나갔고 했는데 그때 또 파출소들도 파괴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파출소들이 이미 이때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또 5월 19일에는 강경진압으로 이렇게 최초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5월 20일에 그 시위 규모가 확대되고 차량으로 이게 차량 시위들이 또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서 또 시위대가 버스 탈출해가지고 경찰 밀어서 이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거 5월 20일에 실탄 배부가 있었습니다. 실탄 배부가 있었고 5월 21일 아시아 자동차 차량들 탈취하는 일이 있었고 또 광주역에서는 시신 두구를 가지고 리어카에 올리고 이제 행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도청을 공격한 게 5월 21일이고요. 그리고 5월 21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민간인들이 41명이 죽었고 그리고 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뭐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것도 5월 21일이에요. 5월 21일.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여기 시간 순으로 정리해 드린 거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순서가 5.18 민주화운동 내러티브의 바탕을 두고 작성된 시나리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그 20일날 실탄 배부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시민군들이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집단 발포하고 하니까 이때부터 시민군이 무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게 도청에서 대치를 하고 했는데 이날부터 또 광주 외곽을 완전 봉쇄하게 됩니다. 봉쇄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에 있던 계엄군들이 시내를 비우고 외곽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월 21일이 중요합니다. 5월 21일 도청에서 계엄군 집단 발포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계엄군이 빠지니까 거기를 이제 그 시민군이 들어갔는데 5월 21일 2일에 시민군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복면부대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5월 22일. 그리고 뭐 서울대생들 뭐 그 외부에서 온 50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5월 22일부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5월 23일에 뭐 총격들이 있었고 뭐 시민공기대회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4일도 비슷했고 5월 25일에 이제 광주 재진입 작전을 계엄군이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 반납해라 뭐 이런 메시지 들리는데 도청이 강경파에 의해서 장악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투쟁하자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요거 잠깐 볼게요. 이게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인데 학생 수습위원회를 대체할 민주투쟁위원회를 항쟁기도부가 만들어져가지고 위원장에는 이 사람이랑 막 이렇게 막 구성이 돼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무장모기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며칠입니다.
5.18 자체가 이렇게 10일 동안 있었던 일이고 요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총 들고 공격하기 시작한 거, 시민들이 총 들기 무장하기 시작한 거는 21일이에요. 21일인데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내무 담당 부위원장, 외무 담당 부위원장 정상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3일, 4일 사이에 이런 조직을 만든다? 상식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5월 26일에 이제 계엄군이 다시 시내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최후 통첩을 해요. 무기 단납해라. 그리고 5월 26일에 도청에서 외신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임요한 의원이 이때 뭐 역할을 했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게 5시에 열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헨리 스톡스 뉴욕타임즈 동경지국장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헨리 스톡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5월 27일 교전이 있었어요. 이 교전이 격렬했습니다. 민간인 25명 돌아가셨고 계엄군이 도청을 장악했습니다. 도청을 장악했고 무슨 소리죠? 예. 알겠습니다. 이 도청 장악했을 때 지하에 뭐 톤의 TNT가 도청 지하에 뭉쳐 있었다, 설치되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은 민간인이 공식적으로 사망한 건 166명이에요. 그리고 73명은 아직 실종 상태고 지금까지. 그리고 부상 후유증으로 100명 이상이 나중에 사망했고 2,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2,500여 명이 체포연행 구금됐고 4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군인은 27명 사망했고 270여 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5.18 때 죽은 사람이 민간인이 수천 명이다 이런 괴소문이 돌았어요. 괴소문이.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 일이 지나간 이후에 1981년 1월에 김대중 의원이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죄로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이 광주 사태와 연결돼서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대충 이제 시간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가 되시나요? 그림을 좀 그려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넘어갈게요. 이제 5.18 정부 보고서의 문제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우선 그 중에 하나가 조사위원회의 편향성입니다. 편향성인데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5.18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때 직접적으로 그냥 관련된 게 아니라 주동자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위원장을 하셨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위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14조에 보면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배척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의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한 거예요. 그런 일이 그냥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냥 밀어붙였어요. 이분 송선태 위원장인데요. 이 송선태라는 분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자유라는 표현 이렇게 노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유노트라고 해서 광주 민주운동 직전에 전남대학교 복학생이던 송선태 씨가 기록한 문건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송선태 씨가 쓴 건데 이게 5.18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록물로 꼽힌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 좀 볼게요. 이걸 자유 노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실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주장하시려는 분들은 이 자유 노트의 존재를 사실 막 부정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보면은 광주 무장폭동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된 폭동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됐던 것이라는 것이 이 노트에 나오거든요. 이걸 작성한 송선태 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냥 나는 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유노트 원본이에요. 원본 복사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죽창, 배터리, 방송국, 접수, 공공건물 접수, 광주 전 학생 동원 요청, 예비군, 무기고 접수. 언제라고요 이게? 5.18이죠.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내 생각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손석희 씨는 얘기했어요. 납득이 되세요? 저는 잘 안 돼요. 네, 이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말 잘못하면은 또 이제 엄청 우파 진영 안에서도 엄청 공격받는 북한의 개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5.18 종합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 일일이 검증했지만 근거 없음 확인 이렇게 아주 대범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북한군의 범위는 북한군 신분으로 침투한 간첩이나 공비 한두 명이 아닌 최소한 수백 명 규모의 북한 특수군 부대로 한정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 예. 요거 이제 1분만 제가 끝나고 나서 하시죠. 예, 끝나고 나서 하시죠. 예,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부대는 특수군의 장입은 보고서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가 북한 개입 자체를 음모 수준으로 매도하는 주장들의 근거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수백 명 수준을 우리가 검토했지 뭐 소규모 부대 파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안녕히 가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군 거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진상보고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또 그렇게 음모론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 북한이 정말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여권을 보면은 사실 아까 그 사북 사태 누가 했어요? 사북 사태 김낙중 간첩이었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상황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년도에 월남이 패망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6.25 전쟁은 전면전이었어. 그래서 실수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월남이 맞았어. 게릴라전을 했어야 돼. 소규모의 특수부대를 통해서 정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최악의 독재국가이자 반민주 국가인 북한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안 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 증언들이 막 대립하고 난무합니다.
남무에서 사실은 북한이 해방될 때까지는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추정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북한 군대가 들어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내러티브. 부당하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사고의 가능성, 주장의 가능성을 막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게 통일 이전에는 이 모호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자들도요 발언이 다 달라요. 태영호 의원 뭐라고 했나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김태남 선생님은 북한 당연히 개입했다. 내가 지정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주 막 속상해서 막 쓰러지시려고 하시잖아요. 이런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과 자유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군이 나는 개입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주장을 지만호 박사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런 주장에 린치를 가하고 처벌하는 게 그게 민주적인가요? 이해가 안 가요. 정치적 해석이 가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독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민중항쟁연구가 김영택 씨가 언급한 김영택 씨 아시나요? 김영택 씨? 네. 예. 연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광주를 민주화운동으로 만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신 기자 출신의 분이에요. 현장에 계셨고 논문을 쓰셨어요. 2004년도에 국민대학교에서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좌파예요. 소위 얘기하는. 근데 이분이 복면부대를 공식적으로 최초로 얘기를 하셨어요. 논문에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복면부대들 이상한 사람들이 복면을 쓰고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간추려보면 이런 성격이 있었다. 우선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강경했다. 무조건 싸워야 된다고 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모인 대책회의나 걸기대회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도청 주변을 그냥 배회를 많이 했다. 그리고 정말로 위험한 데는 내가 봤을 때 피하는 것 같았고 무기 발납을 적극적으로 피했다. 반대했다. 그러니까 강경 시위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강경 시위가 강경하게 진행되는 것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일 밤에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27일에 진압 작전이 있었는데 그 전에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분은 김영택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복면 부대를 중정의 뿌락지라고 생각해요. 중앙정보부가 파견한 뿌락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지만원 박사님은 이 복면 부대가 바로 북한군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뿌락지 흘건 그러니까 김영택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뿌락지건 아니건 지만원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이게 북한군이건 간에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복면 쓰고 돌아다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보고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죠. 그래서 이건 김영택 씨의 논문이고, 이게 보고서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인데 특기할 점은 지만원 등의 주장이나 김영택 기자의 울부심, 양자 모두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동일하다. 500명, 600명 특정 집단이 등장하는데 이 집단의 성격을 각자 다르게 설정했다. 지만원 등은 북한 특수군, 김영택 기자는 계엄군 철수단의 당군 프락지원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500명
환영식 이런 거 없었다. 뭐 특별하게 깊이 있게 보지도 않고 그냥 이런 거 없었다라고 그냥 뭉갭니다. 예, 그냥 500명 환영식 이런 거 없었다. 서울대도 실제하지 않는 사실 부분이다. 김영택 씨가요. 김영택 씨가 이 사람은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민주화운동으로 만든 주인공이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기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발언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옆방에서 공사를 하네요. 그래서 이 북한군 개입 여부에 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결론을 유보합니다. 유보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조갑재 기자님 참 최근의 행보가 참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이분은 북한군 개입 그런 거 없었다. 뭐 광주 사태는 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김명국 씨 아시나요? 김명국 씨 뭐 신동국 선생님 같은 분들 뭐 이게 5.18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이 탈북자세요. 본명은 정명훈 씨입니다. 탈북자시고 이분이 내가 북한군이었다, 내가 내려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분이 직접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이분이 직접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그 부대에 속해 있었는데 이때 5.18 터질 때 내가 다쳐가지고 못 내려갔다. 근데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때 내려갔다 온 다음에 다 승진하고 훈장 받고 막 그랬다. 내가 그 경험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냐. 근데 사람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술자리에서 내가 내려왔다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친척이신 이주성님이 보랏빛 향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쨌거나 김영국 씨가 내가 내려왔다라고 한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이거를 또 JTBC나 이런 좌파들은 또 그러니까 자기들 스펙트럼에 맞게 김명국 씨가 자기가 그러니까 북한군 투입설은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 것만 딱 잘라가지고 기사를 냈어요. 영상을.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래 그때 내가 다쳐서 못 내려갔는데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내려갔고 그때 내려갔다 온 사람들은 상 받았다였거든요. 제가 이거를 원본 영상을 다운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 사건이 이 아저씨 때문에 문제가 될 때 이 아저씨가 내가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공개한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 영상이 아주 중요해 보여서 그걸 제가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은 게 저희 투스포럼 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아저씨 주장은 그거예요. 근데 JTBC는 거두절미하고 딱 떼버리고 거짓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김국성 선생님 아세요? 네. 김국성 선생님 5.18에 관해서 제가 사석에서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타이밍을 잘 맞췄어야 되는데 그 5.18에 관해서 뭐 내가 얘기할 게 있긴 하지만 얘기했을 때 보호가 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고 김태단 선생님은 아까 전 말씀드렸죠. 5.18 북한군 한 거 당연하다. 나 체코 무역 대표로 있을 때 그 지령도 받고 했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북한군 얘기하면은 특히나 민주당에서 발작하고 막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아주 화가 많이 나신 상태입니다. 김동식 선생님 아세요? 김동식 선생님은 누구냐? 이분은 간첩이세요. 이분은 부여 간첩. 이분은 남파 간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저희 풀스포럼에서 강연도 하고 하셨는데 이게 그 간첩으로 잡혔을 때 그 자상하지 못해서 살아남았다가 이제 전향하신 분이거든요. 확실히 전향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북한에서 뭔가 있긴 있었을 거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이분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탈북자들 중에 그 탈북한 다음에 그 5.18 관련해서 뭐 북한군 관련해서 발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발언자들의 신빙성을 테스트하는 사람으로 이 김동식 선생님을 쓴 거예요. 국정원에서. 근데 그게 그 김명국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탈북자가 내가 내려왔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국정원에서도 한 건 잡았다라는 생각에 이제 신빙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김동식 선생님을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아니더래요. 김동식 선생님 완전히 전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분도 뭔가 확실한 게 좀 나오고요. 그 지만원 박사님께서 뭐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신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또 솔창의 향기 아시나요? 솔창의 향기? 이 사실은 이 솔창의 향기가 그 저기 사진 얼굴 분석 그 최초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베를 통해서 근데 그 지만원 박사님은 수백 명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많이 그 얼굴 비교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은 그건 아니고 몇 명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은 북한군이 내려왔었다. 근데 어떻게 내려왔냐면은 전두환이 문 열어줬다. 그 체제, 그 신군부가 문 열어줬다. 그러니까 체제 안정을 위해서 그 북한과 그러니까 북한과 비밀스럽게 협력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이런 주장을 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다양한 주장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한이 사실 해방될 때까지 정확히 잘 몰라요. 탈북자 중에서도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도 있고 김태산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고 한데 이걸 우리가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뭐 사실 드릴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권영애 장관님 아시죠? 네. 권영애 장관님 제가 뭐 좀 최근에는 좀 자주 뵙기도 하고 그 협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김영삼. 홍준표도 큰 역할을 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권영애 장관은 그때 국정원장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분이 훌륭한 분이시라는 건 아는데, 근데 5.18을 그 민주화운동으로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조심했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람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만납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그래서 이제 5.18에 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셨냐, 뭐 이런 걸 사실 이렇게 대놓고 여쭤봤습니다. 사석에서.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던 상황에서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북한의 5.18 희생자, 그러니까 5.18 유공자 그 기념탑 같은 사진이 어떻게 찍혔겠냐.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 그런 활동들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스카이 데일리하고 인터뷰하신 게 또 있으시죠. 그러니까 북한의 개입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면서 또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뭐 답답해하시는 분들은 답답해하시고 뭐 고마워하시는 분들은 고마워하시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개입 여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북한이 열릴 때까지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일단 일정한 영역을 유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다른 얘기가 있는데 우선 요거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국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1분이면 되나요? 1분이면 되면은 지금 드리면